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 CS6을 공부하게 된 강사 조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초 툴인 선택 툴 그리고 직접 선택 툴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예제는 바로 이 텍스트의 모양을 변경하는 작업입니다. 이 tomorrow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형태는 일반적인 그 영문 서체로 모든 그 글자 크기가 비슷한 모습이었지만은 이것을 선택 툴과 직접 선택 툴을 활용을 하여 변형을 시킨 모습입니다. 이러한 멋을 주면은 훨씬 더 글자가 특색 있고 또한 기억에 남는 그런 나만의 글씨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바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이 선택 툴을 사용을 할 텐데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손쉽게 색상을 변경하거나 크기 조절, 또 이동, 복제, 회전 등의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개체를 직접 선택하고 전체를 선택하고 회전시키고 크기를 변경하는 선택 툴과 그다음에 하나하나의 작은 점들 또는 선들을 설정해서 또한 그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직접 선택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 파일 메뉴에 오픈으로 접근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바탕화면에서 더블 클릭하여서 문서를 불러오기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작업할 03번 폴더 안에 보시면은 select.ai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항목을 설정하시고 오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파일이 열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현재 tomorrow라고 적혀있는 이 간격이 균등한 서체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하나 선택 툴을 가지고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은 글자 하나하나가 덩어리가 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 선택 툴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선택해서 컬러만 변경하는 일을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선택 툴로 회전시키고 크기를 변경하고 이동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T라는 글자를 크게 키우시려면은 선택 툴로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T의 주변에 사각형 바운딩 박스, 테두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방에 점이 나타나는데 이 점을 드래그하여서 이와 같이 크기를 마음대로 변경해 주실 수가 있어요. 또한 아랫방향으로 드래그를 하시게 될 경우에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반사가 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얻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원상태로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으실 때는 컨트롤 Z 단축키를 눌러주시던지 에디트 메뉴에 들어가셔서 언도 스케일이라는 항목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게 바로 한 칸 되돌아가기고요. 여러 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러 번 되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리도 스케일은 우리가 되돌린 것을 다시 되살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T자를 이와 같이 조금 키워준 모습입니다. 또한 M자 같은 경우 이것도 역시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드래그를 하시게 될 경우에 이렇게 비율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율이 맞게 그 가로와 세로의 그 비율이 맞도록 키우거나 축소시키거나 하고 싶으실 때는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신 채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십니다. Shift 키를 누르시고 같이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비율이 동일하게, 그죠? 이번엔 찌그러지는 모습이 아니라 동일한 비율의 크기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M자를 조금 키우고 이동 좀 시켜볼까요? 이동시키시려면 오브젝트의 안쪽에 마우스를 두시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죠. 아니면 좀 더 세밀한 이동을 원하실 때는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를 사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방향키, 위, 아래, 그리고 좌우 이런 방향키를 통해서 1픽셀씩 이동을 시켜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이동을 시키셨나요? 이번에는 R자 첫 번째 글자를 선택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길이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를 늘려주실 때는 Shift 키를 누르실 필요 없이 비율이 같을 필요 없이 그냥 위로만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자, 5 같은 경우 아래쪽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이동을 쭉 드래그를 시켜줄 텐데요.
만약에 Shift 키를 누르시고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똑바르게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를 왼쪽으로 좀 붙여줍시다. 역시 미세한 조정이기 때문에 키보드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선택하신 채로 키보드 방향키 왼쪽으로 한 3번만 이동시켜 주시면 3픽셀이 이동이 됩니다. W도 선택하시고 왼쪽으로 좀 드래그를 해서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글자들이 예쁘게 좀 이동이 되고 변형이 되니까 생동감 넘치는 글자로 보여지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W를 선택을 해주시고 회전을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선택 툴을 역시 선택하신 채로 여기서 크기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전도 시킬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바운딩 박스를 통해서 회전이 가능합니다. 오브젝트의 안쪽을 드래그 하시면 이동이 되고 바운딩 박스의 점을 드래그 하시면 크기가 조정되고 그 점의 바깥 부분에 마우스를 살짝 대보시면 마우스의 포인터가 화살표가 회전된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때 바로 회전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구부러진 화살표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 쭉 오른쪽 방향으로 살짝 드래그 해주시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선택 툴 하나만으로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네, 이와 같이 그 글자들을 다 이동시키고 크기도 조정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선이나 점을 조절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바로 툴박스에서 우측에 있는 첫 번째 줄에 이 직접 선택 툴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살표 두 개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것은 일반 선택 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직접 선택 툴입니다. 왼쪽에 있는 화살표는 검정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 있는 화살표는 흰색입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 화살표가 직접 선택 툴이고요. 단축키는 툴박스에 마우스 올려보시면은 이렇게 툴 이름이 나타나고 그 오른쪽 끝에 괄호 안에 A라고 써있죠. 그 A가 단축키예요. 그래서 영문으로 키보드를 설정하시고 A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바로 직접 선택 툴이 불러지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러스트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선택 툴이나 직접 선택 툴은 항상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외워두시면은 더 빠른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냥 선택 툴은 V라는 단축키, 직접 선택 툴은 A라는 단축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 선택 툴을 선택을 해보시고 한번 오브젝트를 클릭해 볼까요? 일반 선택 툴일 때는 클릭하시게 되면 바운딩 박스가 나타나는데 직접 선택 툴일 때 오브젝트를 아무거나 클릭하시면은 그냥 그 테두리 자체만 잡힙니다. 그쵸? 이 상태로 가운데 부분을 잡아서 이동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용도로 직접 선택 툴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이것을 작업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조금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돋보기 툴로 이 T자를 중심으로 조금 확대를 해서 잘 보이게 만들어 주었어요. 직접 선택 툴을 선택을 하시고 나서 오른쪽에 T자 우측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만 드래그를 해가지고 우측으로 좀 늘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직접 선택 툴로 우측 부분을 약간만 부분적으로 드래그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측에 그 드래그 안에 선택됐던 부분이 파란색 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머지 선택이 안 된 부분들은 흰색 점으로 표기가 됐어요. 직접 선택 툴일 때 선택이 안 된 것은 흰색 점, 선택이 된 것은 파란색 점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선택이 된 상태로 우측으로 드래그를 해봅시다. 우측으로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와 같이 늘어나죠. 부분적으로 늘어나요. 방금 선택된 이 두 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만 늘어나고 나머지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T자의 오른쪽에 좀 늘어났죠? 자, 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나머지 부분들을 조절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R자의 밑에 부분을 좀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요. 자, R자를 다시 확대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R 글자의 아랫부분을 역시 부분 드래그를 시켰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두 개의 점, 앵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요 두 점 부분만 파란색으로 또 선택이 됐죠. 그때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꺾어주시거나 똑바로 쭉 드래그를 하셔서 올려주시면 짧게 변경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글씨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선뿐 아니라 점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점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측에 있는 W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W 부분의 위쪽 왼쪽에 이 한 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상태로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조절이 되죠. 오른쪽에 있는 한 점도 다시 클릭해 주시면 클릭한 그 점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점을 쭉 드래그 해주시면 이 점이 또 이렇게 변경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점 하나하나만을 조절해 주실 수가 있고요. W의 또 다른 부분을 잡아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그 부분도 이렇게 모양이 세부적으로 변경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변경을 해주시면은 원본의 글씨와는 또 전혀 다른 느낌으로 이 그래픽 글씨체가 완성이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선택툴과 직접 선택툴을 가지고 아주 쉽게 이러한 작업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점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면 이번에는 한 선을 가지고 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측의 두 번째는 이 O라는 글씨의 아랫부분 사각형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에 해당하는 선 하나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선택이 된 거고요. 그 선 하나를 클릭하신 후에 쭉 당겨주시면 이번에는 그 선에 따른 면의 영역이 이렇게 변경이 되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O 부분을 해당하는 아래 부분의 선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다시 위로 쭉 올려주시면 이렇게 영역을 또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글자가 또 많이 조정이 된 모습이죠. 그래서 아주 새로운 모습의 그러한 오브젝트를 완성을 시키실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작업을 마치셨다면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 Save As라는 메뉴를 클릭을 시켜줍니다. 지금 현재 3번에서 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번 폴더가 자동으로 열렸고요. 여기서 Select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파일 저장을 Select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AI 원본 파일로 저장이 된 모습이고요. 저장을 눌러줍니다. 눌러주시게 되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기본 옵션 값으로 그냥 OK를 눌러주셔서 저장을 완성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완성된 파일 같은 경우에는 탭 부분에 나타나는 텍스트, 이 제목 표시줄 부분이 select 완성.ai라고 내가 설정한 이름으로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었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였죠? 예,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같이 원본을 저장한 다음에는 웹용으로 출력 파일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에 Save for Web이라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바로 JPG나 GIF 같은 형태로 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 메뉴 지금 옵티마이즈드 최적화된 형태로 미리 보기가 되고 있고요. GIF 상태일 때 8KB 정도의 용량이네요. JPG로 변경을 해볼까요? 그러면 26KB예요. 그러면 저희가 GIF로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트랜스페어런시라고 하는 투명 옵션을 제거해 봅시다. 그러면 배경이 흰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네, 이 상태로 저희가 조절을 해줄 텐데 이 이미지 사이즈도 여기 상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400픽셀, 200픽셀, 너비는 400에 높이가 200인 100% 사이즈의 그런 이미지로 조절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크기를 조절을 해주고 싶으시다면은 저장 직전에 크기를 변경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우측에 오리지널 사이즈가 표기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퍼센트를 바꾸어 줄 수도 있습니다. 두 배로 늘리고 싶으시다면 200으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위드와 헤이트 값이 변경되죠. 200%라면 2배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곱하기 2의 값인 800과 400으로 이미지 사이즈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미리 보기에서도 2배의 큰 미리 보기가 나타났네요. 이렇게 최종 상태에서 변경을 해주실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축소를 해주실 수 있겠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축소하겠다. 가로를 600으로 맞춰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수동으로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위드 부분에 지우시고 600이라고 입력하시면
남은 값들이 자동으로 다 이와 같이 변경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적용이 된 모습입니다. 자, 이 상태로 우리가 어떠한 부분, 이 수치를 입력을 다 마치셨다면은 적용이 돼서 왼쪽에 나타나게 되고요. 이 상태로 원하는 값을 바로 저희가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세이브 단추를 눌러서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시키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네, 여기서 OK를 눌러주시면 저장이 완료가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택툴과 직접 선택툴을 통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형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수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파일 메뉴에 New라는 단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New Document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Name이라는 부분은 기본으로 Untitled 그 다음에 넘버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시게 되면 저장할 때 그 이름으로 저장 파일명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도형 툴이라고 입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설정을 해주실 것이 사이즈 부분입니다. 문서 규격이에요. 그리고 단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방향은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웹용으로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픽셀 단위로, 그 다음에 출력 형태로 설정을 하겠다 한다면은 인치, 밀리미터, 센티미터 같은 그런 단위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그냥 웹용으로 작업을 할 것이므로 단위는 픽셀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너비는 350픽셀, 높이는 300픽셀로 설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 어드밴스드라는 항목이 접혀 있을 텐데요. 어드밴스드 확장이라는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은 컬러 모드 등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컬러 모드는 RGB, 웹용인 RGB 컬러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상태로 OK를 눌러서 진행을 시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졌다면 도형 중에서 이 툴박스 중에서 우측에 있는 사각형 모양의 도형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기본 흰색 면과 검정색 이 선이 되도록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를 쭉 해봅시다. 그러면 사각형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그려지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화면에 큰 사각형을 하나를 그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창문도 또한 드래그 하여서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자, 창문도 드래그해 만드셨다면은 하단에 문도 좀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문을 만드셨다면 손잡이도 있어야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도형 툴에서 동그라미 툴을 선택을 해보려고요. 도형 툴을 오래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에 숨겨져 있는 메뉴들이 나타나고 그 중에 보시면 세 번째 있는 원 모양의 도구가 바로 원형 도구입니다. 그걸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화면에서 문 부분에 손잡이를 이렇게 드래그하여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 툴로 바깥 부분을 클릭하여서 완성된 모습을 봅시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집 모양이 완성이 됐나요? 예, 이 상태로 선택하시고 색도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컬러 패널에서 이와 같이 컬러를 설정하여서 집에 컬러를 넣어줍니다. 창문의 컬러도 넣어주실 수 있겠죠? 창문도 색을 각각 이와 같이 설정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창문 하나를 선택하시고 왼쪽과 똑같은 컬러를 입히고 싶어요. 그럴 때는 툴박스에서 색상을 똑같이 추출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좌측 부분에 하단에 있는 이 스포이드 모양의 툴입니다.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아이드로퍼 툴이라고 나타나죠?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창문을 클릭해 주시면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우측의 창문에 우리가 클릭한 오브젝트와 동일한 면 색상이 칠해지게 됩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남은 이 창들을 선택을 해보세요. 이번엔 두 개 같이 선택을 해볼까요? Shift 키를 누르시고 두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색 채우기를 하실 때 왼쪽에 있는 이 아이드로퍼 툴을 선택하시고
아무 그 창문이나 선택을 하셔서 클릭해 주시면 같은 컬러가 들어가겠죠. 자, 이번에는 문도 한번 색상을 칠해줍니다. 문도 이렇게 색상을 칠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잡이도 컬러를 지정을 시켜줍니다. 되셨어요? 자, 이렇게 완성된 집,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직접 선택 툴로 만든 이 만들어진 집의 모양을 좀 외곽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하시고, 왼쪽 상단 모서리를 클릭하시고 쭉 당겨보세요. 자, 그러면은 집의 모양이 이와 같이 삐뚤삐뚤하게 변하죠? 자, 이런 빌딩형 모습으로 우리가 집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이 꼭지점도 드래그 하여 주시면은 이러한 집 모양이 완성이 되죠. 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선택 툴과 또 그것에서 확장되어 있는 직접 선택 툴을 가지고 세부적인 수정을 하여 모양을 변경하는 방법을 익혀보았고요. 또한 두 번째 예제에서 저희가 기본 도형 툴을 가지고 간단한 도형을 그려보고 채색하고 그것을 또한 편집하는 기능까지 익혀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